안녕하세요. 글로벌 한문화대사 사기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반크의 박기태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바로 우리가, 내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평범한 한 개인이 어떻게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시대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전 세계에서 한국 드라마, 뭐 음악, 그리고 영화를 좋아하는 한류 팬들이 1억 7천만 명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무려 2억 명 돌파했습니다. 한국 인구보다 더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좋아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대중문화를 좋아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한국의 대중문화를 좋아하는 2억 명의 한류 팬이 생긴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한류는 우리에게 위기를 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동안 전 세계인들한테는 우리 한국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국 대중문화를 통해서 한류 팬이 늘어났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알고 싶어해요. 근데 그들이 보고 있는 교과서와 세계지도에서는요, 우리 역사가 문화가 잘못 홍보되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 우리나라 역사 문화가 세계인들한테 잘못 홍보가 되더라도 외국인들은 별로 관심 없었는데 이제 한국의 대중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니까 전 세계에 드러난 잘못된 우리나라 역사 문화가 널리 홍보가 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류 팬들이 많을수록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잘못된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류의 위기 속에서 우리 한국을 바로 알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류 열풍 속에서 각 나라에 확산된 한국 역사 문화에 대해서 조기에 수습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전 세계인들한테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제대로 알릴 수 있게 되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바로 세계 속의 문화 대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자, 함께 같이 활동하는 사람 볼까요? 이번 글로벌 한문화 대사 사기에는 128분이 함께하고 있고요. 또 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미국, 독일, 미얀마, 브라질 현지인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각자 이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8번 강혜진님부터 강지민부터 시작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128명 황현진까지 총 128분이 있습니다. 여기 외국인도 계시니까요. 한번 자기 이름 찾아보시고 보통은 여기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도 되겠지만 지금은 또 메타버스 시대라서 우리 모두가 다 메타버스 안에서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어서 저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 했다시피 2억만 명의 한류 팬이 지금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서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우리 한국을 관심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한류 열풍 속에서 이제 서서히 한국에 대해서 관심 가지니까 그들의 교과서와 백과사전에 이제 한국의 대중문화, 현재 문화 말고 과거에 한국이 어떤 나라였는지를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편지 한 개를 보여드릴게요. 수업 시간에 외국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한국 역사 배울 게 뭐가 있어? 중국의 역사였다가 일본에 지배가 된 게 되잖아. 그래서 제가 직접 한국 역사를 알려주려고 검색했더니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해외 교과서에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였고 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잘못된 내용이죠.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속에서 한 번도 그 중국의 식민지가 된 적이 없고 1910년 전체 서 중에서 1910년부터 1945년 딱 한 번 일본 제국주의 식민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거 이외에 그 전에 중국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또 저한테 편지입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 두 아이 엄마입니다. 요즘 한류 열풍으로 미국에서 한국 책을 보는 수업이 있었는데요. 그 수업 속에서 한국 책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한국이 중국 속국으로 되어 있고 동해가 일본어로 된 잘못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한국 책을 소개하고 싶었는데 이런 책을 주변에 구할 수가 없다라는 저한테 온 편지였습니다. 자, 이처럼 해외 버지니아에서 초중고교 다니면서 한국인이 배운 것은 단 20분에 불과하고 그것도 미국이 참전한 한국전쟁 이야기 정도였습니다. 프랑스 수업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딱 두 가지 배운대요. 하나는 일본이 한국 지배 배우고 두 번째는 한국 전쟁 배운대요.
한국이 외국으로부터 희생당한 국가로 표현하는 유럽의 교과서들은 한국에 대해서 비관적인 관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지만 교과서에서 한국이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로 멈춰 있습니다. 호주에서 유학생 학생입니다. 세계지리 과목 시간에 시험 문제 풀다가 추격받았어요. 한국과 일본 사이 바다 이름은 무엇인가라는 시험 문제 출제되었고 답은 일본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답은 동해지만 이 부분이 과거에 100년 전에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하면서 그 당시에 바다 이름을 적는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 바다 이름을 적는 회의 때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으니까 외교관을 파기 못하겠죠. 그때 일본의 외교관들이 국제에 가가지고 바다 이름을 일본이 주장하는 일본이라고 넣는 바람에 우리나라 바다 이름이 사라졌어요. 이 내용이 전 세계에 퍼졌죠. 그래서 이 내용 교과서에 퍼져 있는 상황 속에서 원래는 일본어가 아닌데 일본어라고 퍼져 있는 가운데에서 선생님께 시험제까지도 일본어라고 내는 거에 대해서 충격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역사가 잘못되어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1905년 원래 1910년도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죠. 하지만 1905년 바로 일본의 식민지 되기 전에 5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의 외교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외교 권리 박탈하는 그 해 을사늑약이죠.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민국의 외국권을 빼앗기 위해서 강제로 체결한 장소가 바로 덕수궁에 있는 직면전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외교권이 일본에 빼앗겨서 한국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한국 스스로 홍보할 수 없었어요. 일본을 통해서 일본 외교관을 통해서 한국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홍보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외교관이 없기 때문이죠. 을사늑약 볼까요? 일본 정부는 한국을 감독,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 영사가 해외 체류하는 한국인 이를 보호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 완수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 해외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하기 전에 먼저 한국의 손과 발을 묶어버리죠. 또 목소리를 묶어버립니다. 눈을 막아버립니다. 전 세계에 일본 외교관을 통해서만 한국의 목소리가 전파가 되게 해버리죠. 이런 상황에서 바로 외교관이 없었지만 외교관을 대신해서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도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렸던 여러분들 대선배님이시죠. 저는 지금 우리 글로벌 한문화 대사가 사기지만 바로 100년 전에 바로 우리의 위대한 선배님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들을 바로 우리 역사 속에 한류스타라 보고 있고 그분들의 이름은 바로 의병, 해그특사, 호모알버트, 김교신, 이뢰입니다. 지금도 방크의 한문화 대사에 그 외국인들이 함께하는 것처럼 바로 100년 전에도 우리 한국의 독립을 세계에 알리도록 도와준 사람들 중에는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증거들입니다. 바로 의병이고 해그특사하고 그리고 호모 알버트 박사님이랑 이대휘 선생님이십니다. 자, 전 그중 첫 번째 바로 이대휘 선생님 첫 번째 바로 의병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비슷한 또래입니다. 1907년이죠. 그러니까 1905년 을사늑약 이후로 한국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전파가 되지 않았죠. 그때 일본이 전 세계에 가짜뉴스 뿌렸습니다. 바로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에 일본의 그 식민지 전에는 중국의 식민지였다. 한국에는 5천 역사가 있지만 일본의 식민지 전에 바로 중국의 식민지였다고 이렇게 널리 홍보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한국 식민 지배를 합리화한 거죠. 바로 이게 식민지 제국주의 국가가 쓰는 방법인데요. 침략에 대해 합리화하기 위해서 한국은 침략 당할 만큼 이렇게 문화가 없고 역사가 없고 또 이렇게 해서 침략 지배를 합리화하는 거죠.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배했다는 식으로. 그래서 한국은 과거 중국의 식민지였으니까 일본의 식민이 되는 것은 일본이 나쁜 것이 아니라 보호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전 세계 가짜뉴스 뿌렸어요. 거짓말이죠. 하지만 이런 내용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각 나라 외신 기자들은 일본이 전달하는 일방적인 가짜뉴스만 보게 되었죠. 그래서 한 외신 기자가 한국에 와보니까 일본이 말한 것처럼 원래 일본인 한국을 식민지배하려고 했을 때 한국인들 저항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했는데 와보니까 군인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10대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싸우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군인도 아니니까 또 장비도 별로 없겠죠. 빨리 싸우면 죽겠잖아요. 근데 도저히 이 외신 기자 상황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일본 제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때 말합니다. 이기긴다는 것을 알아요. 어차피 우린 죽겠지요. 하지만 좋습니다. 일본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는 것이 훨 낫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 우리의 선배들은 바로 10대 10대 나이의 한국 의병들은 이렇게 절대적인 열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본과 싸웠어요. 심지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외신기자, 외국인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느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적어도 동포들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여러분 이게 1907년도 외신기자 맥킨지가 남긴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의 대선배님이시죠. 의병들의 문장을 딱 세 가지로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바로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와 애국심.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활동하면서 영롱한 눈초리를 전 세계 외국인들한테 그 당시 맥키니처럼 오늘날 전 세계 외국인들한테 여러분들을 눈빛을 통해서 영롱함을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전 세계 한국을 알리면서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일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우리가 100년 전에 의병들의 활동을 통해서 애국심을 느끼듯이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1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 시대에 한국인들이 또는 한국을 도운 외국인들이 정말 한국을 사는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위대한 선배님이 남기신 유산, 바로 영롱한 눈초리, 자신만만한 미소, 그리고 100년 후까지 전파되는 애국심,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문제를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목표입니다. 바로 영롱한 눈초리. 나는 영롱한 눈초리가 있는가? 나는 자신만만한 미소가 있는가? 나는 애국심이 있는가? 바로 전 세계 2억 명의 한류 팬들과 다가오는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가 보여줘야 될 바로 자세입니다. 영롱한 눈초리, 자신만만한 미소, 애국심.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바로 헤르트사죠. 동일하게 1907년 고종 황제가 네덜란드에서 열린 국제회의장에서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고발하라는 이런 임무를 파견했습니다. 아까 의병이 민간 차원에서 정했다고 그러면 바로 헤르트사는 바로 고종 황제의 미션을 받았으니까 공식적인 활동이겠죠. 자, 그래서 1907년도에 그 어려운 데까지 네덜란드 가가지고 국제회의장에서 일본의 침략을 고발하라고 갔지만 국제회의장 못 들어갔습니다. 바로 일본의 방해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들은 국제회의장에서 들어가서 하는 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바로 국제회의장 밖에서 길거리에서 또는 찾아가면서 외국인들한테 바로 본인의 미션을 완수했습니다. 바로 일본이 을사대격 이후로 강압적으로 한국의 외국권을 박탈한 다음에 전 세계에 이제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다는 그 부당함을 고발했습니다. 자, 근데 이들의 활동을 통해서 비록 국제회의장에서 발표 못했지만 바로 이들의 활동을 보면서 기자분들이, 외국 기자들이 이렇게 신문 1면에 내주었습니다. 오히려 국제회의장에 못 들어갔으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의 목적은 국제회의장에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일본의 부당한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고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장소와 상관없이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널리 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바로 국제회의장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더 큰 외신 뉴스의 1면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들의 얼굴을 볼까요? 아까 의병들처럼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와 애국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위대한 선배님들은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 그래서 이 의병들을 바로 오늘날 방탄소년단처럼 한류 스타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미국의 유명한 잡지 타임지에 원래는 세계적인 기업인들 그리고 세계적인 막 이렇게 정치인들이 등장하는 타임지 표지 모델에 우리의 한류 스타 바로 방탄소년단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그때 방탄소년단 얼굴 보는 순간에 바로 100년 전에 우리 외신 1면에 등장했던 헤그텍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헤그텍사 또한 방탄소년단처럼 그 시대의 한류 스타였을까요? 이 시대에는 방탄소년단이 우리 한류의 어떤 그 음악을 전파하고 있었지만 바로 100년 전에는 우리 헤그텍사가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일본의 침략 속에서 우리의 자유와 그리고 우리의 독립의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던 우리 한류를 전파했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시대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 그 한류 스타로서 바로 그 헤그텍사 또한 외쳐보고 싶었습니다. 전 그래서 타임지에 바로 방탄소년단처럼 바로 우리 헤그텍사를 타임지에 한번
표지 모델 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을 바로 이제 100년 전에 돌아갔다 그러면 핵 특사처럼 활동했지 않았을까요? 전 그래서 시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핵 특사도 우리 역사 속에서 다를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20년도에 롤링스톤즈라는 음악 분야의 최고의 잡지 중에 하나야에서 우리 한국의 한류 스타 블랙핑크가 등장했습니다. 저는 그때 동일하게 우리 블랙핑크가 자기 분야에서 음악 분야에서 세계를 대표했듯이 바로 100년 전에 비슷한 나이 또래 10대 한국의 의병들 또한 그 시대에 한류 스타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맥킨즈라는 외국인들한테 우리 상황을 전파하기 때문이죠. 훗날 맥킨즈는 이제 의병들 덕분에 한국의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는 외국인 기자로서 열심히 활동해서 강복 이후에 한국 정부가 맥킨지한테 외국인 독립운동가라는 훈장을 주게 됩니다. 이처럼 맥킨지도 자기 앞에 주어진 뭐 오늘날 블랙핑크처럼 수백만 명 외국인들한테 우리 음악 알리는 것도 훌륭하지만 100년 전에 자기한테 주어진 외국인 한 명한테 맥킨지한테 올바른 내용을 전파하기 때문에 그 맥킨지가 이제 그 이후부터 우리 한국의 상황을 독립운동 상황을 전 세계에 알려서 바로 외국인 독립운동가가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처럼 의병 또한 시대 상황 다르지만 한류에서 다닐까요? 저는 그래서 의병의 어떤 모습을 롤링스톤즈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블랙핑크 모습을 100년 전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렇게 시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한국인들이 이렇게 세계인들한테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한국의 가치를 전파하는 한류 스타 아닐까요? 자, 전 그래서 이들의 상황을 제가 한번 전 세계에 알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BTS 2018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타임즈 표지 모델 합의 최강자 블랙핑크는 한국이 배출한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 중 한 팀. (1907년 7월 5일) 네덜란드 만국 평화회의보 1면 헤이그 특사 활동을 보도. 한국의 독립과 한국인의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한국 국민들은 독립과 자유라는 공동 목표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한국 국민은 죽음을 무릅쓰고 일본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이기적인 침략에 대항하고 있다. 1907년 9월 24일 영국 데일리 크로니클 신문사 특파원 맥켄지 일본 제국주의 군대와 싸우는 조선 의병들의 활동 인터뷰.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몇몇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적어도 동포들에게 애국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BTS와 블랙핑크처럼 헤이그 특사도 의병도 우리 역사 속 한류 스타입니다.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당신의 역사 속 한류 스타는 누구입니까? 자, 어때요 여러분? 바로 영롱한 눈초리, 자신만만한 미소, 애국심, 이 모습을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우리 의병의 모습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글로벌 한문화 대사 활동에 그 외국인들 참여하는 것처럼 100년 전에도 우리 독립운동가를 도와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우리의 올바른 목소리를 우리와 함께 전 세계에 알려준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호모 할버트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한국의 영어 교사로 왔다가 바로 한국의 역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의 논문과 기고문을 발표해서 전 세계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알렸습니다. 특히 해그 특사로도 활동했고요. 또 전 세계에 일본이 뿌리는 가짜 뉴스에 대항해서 올바른
뉴스를 전파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자, 특히 이분은 전 세계에 표기된 일본의 가짜 뉴스를 바꾸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해외 학자가 한국을 은둔의 왕국이라고 비하했을 때 그 학자는 한 번도 조선에 와보지도 않았으면서 일본에 머물러서 썼다고 했고, 또 한국을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표현했을 때 고요한 아침의 나라는 아니다, 바로 그 서광이 비치는 아름다운 나라라고 시전해 것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이제 조선이라는 말을 통해서 해외에 잘못 전파가 된 건데요. 조가 이제 말한 것처럼 이제 그 서광이 비치는 이런 아침이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못 홍보가 되어가지고 이제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전파가 된 거죠. 그리고 한국을 난쟁이라고 비하했어요. 난쟁이라는 표현이 바로 비하기 쓰인 표현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미개하다는 의지로 표현으로 이제 사용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또 이제 시정 활동을 했고요. 또 전 세계에 이제 그 일본의 어떤 가짜 뉴스로 막 이제 한국 침략이 정당화 되려는 소식이 퍼질 때마다 적극적으로 이제 한국에 대해서 한국 입장을 대변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활동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독립 활동을 세계 홍보 활동을 또 했고요. 그리고 아리랑을 최초로 홍보를 했고요. 또 특히 미국의 월간지에 한국의 역사가 소개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의 찬란한 역사 문화를 소개하는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훈민정음, 거북선, 금속활자 이런 부분을 우리 한국인도 하기 힘들었던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해외에 월간지에 기고해서 했고, 심지어 한국어가 영어보다 더 우수하다는 내용도 전세 홍보했습니다. 이렇게 뉴욕타임즈에 한글이 얼마나 또 훌륭한지를 또 이제 기고했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전 세계에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활동이 전 세계에 알려져서 오늘날 2억 명의 한류 팬들도 이렇게 한국의 대중문화를 좋아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와 함께 우리 역사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또 전 세계에 퍼진 잘못된 내용까지도 시정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홈 알버트에 관한 내용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 잉글랜드 볼까요? 프리미어리그 축구 선수 손흥민.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걸그룹 브레이브 걸스. 전 세계 1억 5천만 한류 팬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배우 이민호. 한국어,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 위촉.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손흥민, 브레이브 걸스, 이민호처럼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린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1886년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관립학교인 유경공원 교사로 활동. 1889년 미국 뉴욕 트리뷴에 한국어라는 글 발표.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과 한국어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홍보. 1891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교과서인 3인 필지를 저술.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의 창간을 돕고 영문판 편집 업무 담당.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아리랑을 서양식 음계로 옮겨 전 세계에 홍보. 1899년 6월 한국 역사 최초로 미국 월간지 하퍼스에 한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유산 소개. 훈민정음, 거북선, 금속활자, 현수교, 기격진 철례, 한국의 5대 발명품 소개. 1903년 한국 역사 최초로 훈민정음 서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해외 홍보. 한국어는 영어보다 대중연설 언어로 더 우수하다. 한국평론. 1905년 한국 역사 최초로 단군 시대에서 고종까지를 기술한 종합역사서 한국사 더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를 저술하여 한민족의 역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다. 한국 역사, 문화, 예술 등에 관한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의 논문 및 기고문을 발표하며 전 세계의 한국 홍보. 특히 조선의 독립을 위한 투쟁과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국제사회에 잘못 알려진 한국에 대한 왜곡된 역사와 편견을 바꾸는 데 앞장. 1882년 유명 역사학자 그리피스가 출간한 영어책 은둔의 나라를 대상으로 한국 역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 시정 활동. 그리피스는 한 번도 조선에 와보지도 않고 일본에 머물면서 조선 관련 책을 썼다. 1885년 퍼시벌 로웰이 쓴 영어책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다. 서광이 비치는 아름다운 아침의 나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 1902년 미국에서 발행된 잡지 뉴 잉글랜드. 그리피스가 한국을 난쟁이 제국으로 비하하는 글을 기고 한국인을 마치 미개하고 지능이 낮은 열등 민족으로 표현했다며 반박글 기고 조선은 은둔의 나라가 아니다. 그리피스는 제발 조선에 와보고 조선 관련 글을 쓰라. 1905년 대한제국의 밀사로 미국을 방문해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호소.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로 활동.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전 세계에 고발하는 국제 여론 형성. 한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38년간 투쟁. 나는 죽는 날까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이다. 1949년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길 원하노라.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위해 헌신한 이 사람의 이름 호머 헐버트.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는 누구입니까? 자, 의병, 해외특사, 호모 알버트. 호모 알버트는 특히 외국인이지만 정말 한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라를 제국주의 침략에 의해서 빼앗긴 상황에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헌신한 외국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사람들 중에는 외국인도 있었죠. 또 여기 보시면 교사분 있었습니다. 이분은 일제강점기 때 교사였는데요.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의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가짜뉴스를 알렸어요. 한국은 반도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일본과 중국이 있어서 지리적으로 반도의 위치이기 때문에 한국은 이웃나라로부터 식민지가 되는 게 운명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반도라는 바꿀 수 없는 지리적 상황 때문에 침략을 이렇게 당연시 하는 이런 잘못된 논리를 퍼뜨렸죠. 그래서 조선은 지리적으로 일본의 식민이 되는 것이 숙명이라며 조선인들은 주체적으로 나라를 개혁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매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홍보한 상황에서 당시 지리 교사였던 지리라는 전문 지식이 있었던 이분은 반도라서 식민지라고 그러면 그리스는 이탈리아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또한 한국처럼 반도였지만 로마 문명과 그리스 문명을 창조해서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걷다고. 그래서 반도라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해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학생들아 세계 지도를 뒤집어 보라고. 한반도는 5대양 6대주로 나아가는 항구라고. 한반도는 동부아시아 변방이 아니라 동부아시아 중심이자 심장이라고. 물론 소면 더욱 불안하지만 전 세계로 진출하기에는 세계 최고 위치라고. 그래서 한국인들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아래에서 꿈을 이뤄가지 말고 전 세계에 우뚝 서서 세계 문명을 창조하자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이분의 또 제자가 바로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인 위대한 마라토너 송기정입니다. 바로 김규 선생님의 이런 위대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안에서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을 따면서 당당하게 우리의 어떤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렸던 분이 제자가 된 거죠. 자, 다시 한번 이분의 어떤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한반도는 동부아시아 변방이 아니라 동부가 중심이자 심장이다. 세계 지도를 뒤집어 보아라. 우리 한반도는 전 세계 나간 항구다. 이렇게 전 세계 외국인들이 만든 입장에서 만든 지도를 보면 한국은 극동의 동쪽 끝에 작은 나라있지만 이 100년 전에 김규 선생님 가르침대로 한국을 뒤집어 보면은 우리가 일본과 중국을 박차고 아시아의 중심 국가로서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이렇게 세계 지도를 뒤집어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김규 선생님 가르침을 다음 영상 한번 볼까요?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려는 국내외 여론 형성 작업. 조선은 대륙에 붙은 밥풀이다.
일본은 지리적 결함을 가진 조선을 외부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이다. 조선은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지리적 숙명이다. 조선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주체적으로 나라를 경영할 수 없다. 이에 지리교사이자 독립운동가 김교신, 일본의 주장과 반대로 우리 한국이 지정학적 장점을 지렛대 삼아 아시아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 나갈 주인공이라는 비전 제시. 세계 지도를 뒤집어 보아라. 한반도는 5대양 6대주로 나아가는 항구다.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변방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중심이자 심장이다. 물러나 숨으면 더욱 불안하지만 세계로 진출하기에는 세계 최고의 위치다. 김교신, 1934년 성서조선의 조선지리소고라는 글을 발표. 지중해의 심장으로 로마 제국을 탄생시킨 이탈리아는 한국과 같은 반도 국가이다. 강한 때에 주위를 지배하기에 편할 뿐더러 쇠약한 때에도 한가로이 낮잠만 잘 수도 없는 형편이니 조선 반도와 똑같다. 기원전 4, 5세기 무렵에 찬란하고도 독특한 문화를 세계 역사에 남긴 그리스 또한 조선처럼 반도이다. 로마 문명과 그리스 문명을 통해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이탈리아와 그리스도 우리나라처럼 반도에 위치하고 있다. 비겁한 자에게는 안전한 곳이 없고 용감한 자에게는 불안한 땅이 없다. 조선 반도에 지리적 결함이 없다. 우리나라에 사는 한국인의 소질, 담력, 여하가 중요하기에 모든 한국인이 위대한 꿈을 품어야 한다. 한국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꿈을 제시한 지리교사 김교신. 여러분이 생각하는 21세기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에 대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끝이 아닌 태평양 바다의 시작이고 일본과 중국을 이끄는 아시아 중심 국가입니다. 네. 자,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올바른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고 또 잘못된 논리를 이렇게 올바르게 바꿀 수 있는 활동을 했던 바로 김교선님처럼 여러분 또한 그분의 어떤 후예로서 또 그분의 뜻을 계승해서 전 세계에 올바른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활동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위대한 분이 있죠. 바로 100년 전에 여러분들처럼 외교관은 아니지만 또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대사는 아니지만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외교관으로서 대사로서 활동했던 주인공입니다. 즉 방크 활동이 외교관은 아니지만 외교 활동하는 것처럼 그리고 정부의 대사는 아니지만 정부 대사 이상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100년 전에도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 대사 이상으로 활동했던 분을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위대한 선배님이라 볼 수 있겠죠. 바로 이분은 1903년 미국으로 옮긴 다음에 미국에서 동포로 생활하다가 미국에서 우리 한인 동포들이 일본의 어떤 잘못된 어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어떤 권익을 권익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바로 이분이 외교관이 없는 상황에서 바로 한국의 외교관을 자임하면서 바로 해외 동포들이 미국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신원 보증인이자 대변인이자 그리고 그들을 도움을 주는 사람 활동했습니다. 심지어 1912년도부터 1920년도까지 무려 770명의 해외 동포분들한테 이분이 외교관처럼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정말로 우리 이대 선생님을 바로 외교관처럼 생각을 했고 또 이분 활동을 통해서 미국인들 또한 미국 정부 또한 이분이 한국 대사처럼 간주하고 그렇게 이분을 통해서 우리나라 동포분들을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자, 저는 이분의 활동을 이렇게 보니까 바로 해외에서 우리 동포들의 보호하고 대변 활동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역사 문화를 해외에서 알리기 위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한글학교를 세우시고요, 신문을 발행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어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활동을 제가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이 사람을
주 미국 대한민국 명예대사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100년 전 미국에서 활동한 동포입니다. 그는 1903년 미국으로 이동한 후 1909년 2월 해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할을 자임한 대한인국민회 창립에 참여했으며 1913년부터 1918년까지 미주 지역 총회장으로 3차례 활동했습니다. 그는 조국을 빼앗긴 상황에서 미국에서 한인 동포들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주미 한국 대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민국의 한국 통역관을 자처하며 여권 없이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들의 신원 보증인이자 이민 수속 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1912년부터 1920년까지 샌프란시스코에 입국하는 애국지사 200여 명, 유학생 500여 명, 한인 여성 70여 명이 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권이 없어 미국 입국이 거부된 한인 청년을 대상으로 입국을 가능하게 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 대부분의 이민국 서류 도착지가 이 사람의 주소일 정도로 한인들에게 그의 도움은 컸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이끄는 한인 독립운동 단체 대한인국민회는 미국에서 한국의 임시정부, 영사관으로 인정받아 공식 정부 기관으로서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한인들 보호뿐만 아니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쓰고 조국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1910년 11월 미국에서 대한소학교 설립,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글, 한국 역사, 지리 교육. 1915년 3월 1일 세계 최초로 한글 타자기를 발명해 한글 타자기로 신한민보 발행, 활자를 하나하나 손으로 찾아 조판하던 방식에서 174개의 활자를 통해 쉽게 인쇄할 수 있는 혁명적인 한글 타자기 발명, 한국 알파벳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지고 동양식 타이프 기계가 제작된 것은 이 세기의 위대한 진전. 미국 언론 데일리 팔로알토 타임스. 192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담당 기관인 구미위원부 조직에 참여해 미주에서의 독립운동에 전력을 다한 1928년 6월 17일 이 사람의 나이 50세. 자신의 삶 대부분을 미주 한인 동포를 위해 헌신한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 우리 동포들은 다 평안한지요? 보고 싶어요.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는 아니지만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사 역할을 한 이 사람, 이대휘.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대사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주 미국 대한민국 명예대사로 추천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대사는 아니었지만 대한민국 대사 이상으로 활동했던 100년 전 이대희님처럼 여러분들도 바로 정부가 임명한 외교관 대사 아니지만 바로 전 세계 한국을 알려나가는 대사입니다. 이렇게 100년 전에 맥킨지를 대상으로 해서 활동했던 의병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활동에 이어가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0년 전에 이런 분들과 지금과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바로 100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가 그때부터 퍼져있던 잘못된 가짜뉴스가 오늘날에도 각 나라 교과서에 또는 백과사전에 퍼져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게 한류 열풍을 속에서 제대로 널리 알려지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미국 교과서인데요. 한국은 국가 시작 때부터 이렇게 중국영을 봐왔다. 그리고 중국의 당나라 때 668년도 중국의 당나라 때 한국은 다시 한번 중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During the Tang Dynasty, Korea once again became a colony of China.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일본의 1910년도 한국을 식민지 지배하기 전까지는 다른 나라로부터 클로니, 식민지라는 말 쓸 수가 없어요. 바로 이거는 100년 전에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면서 한국의 과거서부터 중국의 식민지라는 가짜 논리를 만들어서 식민지에 합리했던 그 내용인데 이 내용이 오늘날에도 각 나라 교과서에 퍼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시험 문제까지도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이. 중국이 한국 통치는 한국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가 바로 100년 전에 퍼져서 그 내용이 수정되지 않고 각 나라에 이렇게 퍼져 있고요. 또 한국과 일본 사이 바다는 무엇인가라고 정답은 동해인데 일본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내용들 강점기 때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바다 이름을 결정하는 국제회의 시간에 이렇게 일본이 일방적으로 일본만 쓰는 일본이라는 이름을 홍보해 버렸습니다. 또 이런 내용을 보고 해외 학생들이 이제 공무원이 되고 학자가 되어서 정부기관 사이트에 이런 내용 퍼져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끊임없이 외세에 정복당한 역사였다. 오랫동안 중국의 지배가 되었고 1910년 일본과 러시아 전쟁 이후로 한국은 일본의 지배가 되었다. 이렇게 바로 100년 전에 뿌렸던 가짜뉴스가 오늘날 이렇게 버젓이 해외 정부 사이트에 퍼져 있는 거죠. 또 옥스퍼드 출판사에 발행하는 교과서에서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한국의 고대 역사 이런 시기 때 이렇게 한국은 중국의 영토였다고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해외 교과서의 상당수가 또 일본의 역사뿐만 아니라 중국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한국이 잘못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고구려 역사가 중국 역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고구려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도 중국이 이제 고구려를 중국 역사라고 홍보하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중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만리장성이죠. 원래 중국의 문화유산 만리장성을 유네스코에 등재할 때 바로 이렇게 북경 근처로 이제 기록해놨는데 수십 년을 거쳐서 만리장성의 끝이 북경 근처가 아니라 한반도 압록강을 넘어서 평양까지 그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의 문화유산을 통해서 우리나라 한국의 역사였던 고구려 발해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죠. 여기 보시면 상당히 많은 미국 교과서에서 이렇게 고구려 역사가 중국 역사처럼 표기되어 있는 것도 화나지만 중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만리장성을 통해서 이렇게 만리장성 끝이 북경 끝이 아니라 한반도까지 미치고 있는 이런 내용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방금 나온 내용인데요. 프랑스의 최근 이제 박물관에서 국립박물관에서 우리 한국을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한국 이름이 없고 한국을 차이나라고 소개해놓고 또 바다 이름을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한 내용이 바로 한국관에 배치가 되어 있던 모습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문사에서 한국 씨름을 일본 수모라고 했던 것도 있었고요. 해외에 유명한 또 이렇게 그 박물관, 미술관 이런 곳에서 우리 한복을 일본 기본어라고 되어 있는 모습이 있고 또 중국이 우리 한복을 중국 한복이라고 하는 것도 화나지만 또 김치가 또 중국의 김치라고 그러니까 파오차이라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이렇게 중국의 이제 한류 열풍 속에서 우리 한복이 널리 알려지니까 이제 한복이 또 이제 중국의 명나라 한푸라고 소개되어 있는 모습, 홍보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 역사라고만 소개되어 있는 부분도 화가 나지만 이렇게 또 표현한 것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체 역사를 통해서 해외 침략변 점령을 당했고 그 결과 한국인들은 그 자신을 고래사에 낀 새우라고 불렀다고 새우가 되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개인 간의 쓰는 속담 표현을 국가 차원에서 쓰지도 않을 뿐더러 또 한국이 고래사에 낀 새우라고 이렇게 한국인들 스스로가 이렇게 자격감을 표현하는 부분도 이걸 공식적인 해외 정보기관이라든 사이트에 소개되는 것이 잘못된 거지만 연예인이 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세계사 교과서 볼까요? 한국은 왜 고래사에 낀 새우인지 설명하시오. 한국 속담에 고래들 사이에 새우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한국은 한국과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있기 때문에 새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포털 사이트에서는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새우였고 오늘날에는 경제발전 또는 한류 열풍으로 중요한 새우가 되었다고 이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가 일제강점기 이전에 바로 중국의 식민지라는 잘못된 내용을 홍보한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전체 역사가 다 일본과 중국의 거대한 고래사에 낀 새우라고 표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인류 역사 이래로 다른 나라의 외침 침략을 받은 것만 가지고 전체 역사가 다 식민지로 묘사해버리면 인류의 모든 역사가 다 식민지 역사 아닐까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잘못된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잘못 표현하겠죠. 이 이유는 바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면서 식민지배 합력에 의해서 전 세계에 가짜뉴스를 뿌렸고 이 내용 해외 교과서에 웹사이트에 확산이 되면서 오늘날에 이렇게 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이 잘못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제대로 소개되어 있지 않은 것도 더 큰 문제인데요. 유럽에 있던 한 유명한 책에서 중국을 이렇게 수많은 중국의 문화유산 소개하고 일본도 수많은 문화유산 소개하면서 한국의 문화유산을 강아지 한 마리로 소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의 문화유산 강아지냐라고 항의하니까 이 강아지가 알고 보니까 한국의 문화유산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 책에서는 한국이 소개 안 되어 있대요. 즉 바로 중국을 소개하는 문화유산 넣어버린 건데 중국은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넣을 수가 없으니까 한반도 한국 자리에 강아지 넣은 거라고
그러니까 강아지를 허여해서 혼내지 말고 이 강아지가 중국 강아지가 있는 거기, 중국 강아지가 한반도 위치에 넘어가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더 기분 나쁘죠? 아니, 우리나라 문화유산 넣으면 될 거 가지고 이렇게 마치 중국의 어떤 문화유산 있던 부분을 한국에 넣어버리니까 외국인들은 이것이 중국의 문화유산인지 모르고 우리 한국의 문화유산이 뭐 김치도 아니고 해종대왕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고 강아지로 취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화났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이 우리 스스로가 한국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았던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일수록 전 세계 한류 열풍을 바탕으로 삼아서 우리 역사 문화를 홍보할 수 활동으로 이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방크 청소년 청년들은 21세기 의병이 되어서 각 나라 교과서 웹사이트에 바로 100년 전부터 퍼졌던 잘못된 내용을 고치고 올바른 내용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크 고등학생 회원이 해외 언론사에 일본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은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을 때 강압적으로 퍼뜨린 이름이라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유엔과 세계 바다 이름 정하는 회의에서도 두 나라가 바다가 인급해 있으면 두 나라 바다 이름을 다 쓰는 것으로, 즉 한국의 동해와 일본해를 같이 쓰는 것이 국제 표준이 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렸는데, 그걸 통해서 해외 언론사에서 이렇게 한국 고등학생의 방크 회원의 노력으로 이렇게 동해가 표기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미국 하버드 교재에서 전 세계 기업 CEO들 공부한 하버드 교재에 독도가 표기되어 안 돼 있었고, 동해가 일본해가 되어 있던 부분이 방크 회원들의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수정이 되었고, 독도가 표기되었고, 동해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또 초등학생 방크 회원이 해외 출판사에 바로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잘못된 부분을 이제 고치는 활동을 했고, 이렇게 시정이 되어서 신문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했던 폴란드 외국인이 이렇게 폴란드 웹사이트에서 일본의 표기를 동해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고 시정이 되었습니다. 또 방크 함께 있던 미국인이 미국의 교과서에 한국이 안 나오니까 바로 미국 청소년들과 교사들한테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usa.prcollege.com은 이 방크의 미국인 청년이, K-pop 팬이 미국인들한테 자기는 청소년 시절에 한국을 잘 몰랐으니까, 교과서에 안 나오니까 그걸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직접 한국 역사 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했고, 그 결과로 이렇게 사이트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한류 열풍이 불어서 저한테 인도네시아에 강의 초청이 왔습니다. 연예인들을 위주로 한 행사였는데, 이렇게 제가 한류 스타도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알리는 활동을 해서 저한테 초청을 해갖고 제 강의에 이렇게 한류 열풍을 담아서 3,800명이 참가를 했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수십만 명이 온라인으로 또 봤습니다. 저는 이때 오늘 한류 스타가 방탄소년단 블랙핑크가 뿐만 아니라 이분은 21세기 한류 스타고 20세기, 19세기 한국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도 각 시기별로 한류 스타가 있다고, 뭐 예를 들면 주먹토끼, 그리고 고구려 계만무사, 그리고 직지, 그리고 한글, 해종대왕, 이렇게 시기별로 우리 역사 속에 한류 스타가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또 해외 교과서에 그리고 하전에 지금 한류 열풍을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가 잘못된 것이 올라오기 전에 적극적으로 먼저 알리는 활동을 해서 이렇게 서양권의 유명한 언론사, 유명한 사전 출판사인 콜린스한테 한복이 우리나라 문화유산이라고 홍보하는 활동을 방크 회원들이 했고 등재가 되었고요. 여기 보시 옥스퍼드에서도 이제 방크 회원들이 건의를 해서 이렇게 옥스퍼드에 우리 한복이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해외 교과서의 웹사이트에 잘못된 것도 수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올바른 걸 알리기 위해서 방크가 그동안 200가지 한국을 소개한 자료를 만들어서 200만 부를 전 세계 학교에 배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자료죠. 이렇게 한국을 소개하는 독도, 동해, 우리 역사 문화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각 나라에 뿌렸고, 또 방크 회원들이 해외 교환학생, 어학연수, 해외 봉사활동 가면서 그 내용을 활용을 했고, 또 여러분들처럼 SNS로 또 외국 친구들한테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 교환학생들, 더 나아가서 SNS로 교환한 외국인들한테 홍보 활동을 해서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여기 보시면 그때 제가 보여드렸던 맨 처음에 캐나다 정부 사이트에 한국 역사는 끊임없이 일본과 중국의 식민지 역사를 제가 6개월 동안 편지를 보내서 코리아 is a beautiful land in the far east that has a long and rich history. 한국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아름다운 나라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한국의 일본과 중국의 식민지 역사에서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아름다운 나라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우리 방크의 회원들이 건의해서 바뀐 내용입니다. 여기 보실까요, 여러분? 한국의 역사는 끊임없이 외세 정복당한 역사였다. 오랫동안 중국의 지배가 되었고 1910년도 일본의 지배가 되었다라는 이 내용이
방크위원들이 또는 우리가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아름다운 나라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할 열풍 속에서 잘못 알려질 수 있는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한국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낸 거죠. 여기 보시면 해외에서 수천만가 발행하는 교과서에서 방크 회원들의 건의로 일본의 표기가 잘못되는 것을 인정하고 동결하고 서양했다고 답변이 온 거고, 이 활동 때문에 수천만 권 되는 교과서 출판사에서 동해가 홍보가 되었고 중국어란 내용이 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외 지도 출판사에서 한국은 방크 회원들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서 활동을 해서 일본해라는 표기가 동해로 표기가 되었고, 또 동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다고 발표를 했고요. 마지막에 In the end, the national pride of the Korean people is the clear winner, 이렇게 한국인의 애국심이 최후의 승자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외 수많은 나라 교과서 출판사에서 잘못된 내용이 시정이 되고 올바른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등재가 되었고, 그래서 100년 전에 의병이 맥킨지라는 외신기자 앞에서 영롱한 눈초리, 자신만만한 미소, 애국심을 안겼듯이 오늘날 우리 방크 회원들과 여러분 선배 방크 회원들 전 세계 한국을 알려서 이렇게 해외 매체에, 해외 이렇게 웹사이트에, 해외 언론사에, 해외 교과서 출판사의 최후의 승자는 바로 이렇게 한국인 애국심이라는 내용이 널리 퍼지게 되고 있는 거겠죠.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무엇인가요? 바로 저희는 세계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바로 문화 대국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국의 어떤 꿈을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제가 또 김규 선생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국,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 나라라고 해서 전 세계에 막 이렇게 일본 제국주의가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고. 어차피 한국은 스스로 나라를 경영할 수가 없고,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는 것이 운명이라고 비하했을 때, 왜곡했을 때 세계적으로 뒤집어보라고, 한국은 세계 중심이라고 이렇게 관점을 바꾸어서 꿈을 지녔던 사람. 오늘날 전 세계에는 한국인 인구 이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한국을 좋아하게 된 이영명의 한류 팬들과 함께 우리가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한국인과 세계인들의 힘을 모아서 세계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고, 전 세계 평화를 선도하고 전 세계인들과 함께 질투는 미래를 완성할 수 있는 바로 100년 전 김교신 선생님의 꿈을 오늘날 완성할 수 있는 바로 한국의 젊은이들이 세계인들과 함께 세계 문명 발전에 위대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바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위대한 선배님 의병, 그리고 김교신 선생님, 이대휘 선생님, 대사가 아니지만 대사 역할 잘했던 분, 타이틀 없지만 타이틀 이사로 활동했던 분, 호바알버트, 오늘날 이영미 한류 팬들의 대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의 꿈을 주신 분, 그리고 해외 특사,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분들의 뜻을 이어서 문화 대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주인공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이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